큐. 박수 쳐야 돼요, 본인이. 어우, 강하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손혜원 TV 인사이트에서 제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그 광주의 그 남구의 구청장 하시던 최영호 이번 국회의원 후보로 나오실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진짜 여기서 또 이렇게 뵙네. 제가 반갑습니다. 구청장 하실 때 몇 번 광주 남구에 갔었어요. 제가 양림 빵집도 좋아하고 양림동을 너무 좋아해서 참 인상적이었던 곳이었는데 그 동네 얘기 잠깐 좀 해주시고 구청장 어떻게 하셨는지. 의원님께서 제일 영광스러웠던 것은 저희 집에도 그 잔디에 있는 담 없는지. 네, 그래서 함께 이제 차도 마시고 했었는데요. 이제 우리 호남의 그 선교사들이 맨 처음 정착한 곳이었고 남장로의 미국의 남장로의 이제 선교사님들이 당시에 이제 우리 조선의 어려운 민중들의 삶을 이제 개선해 가는데 앞장선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최초의 여학교가 생기고 또 근대적인 의료 시설인 세중원이 만들어져서 특히 이제 그 나환자를 비롯한 한센인들을 위한 치료 시설들 그리고 굉장히 그 사회적으로 약하고 또 고아들 이런 분들을 이제 집단적으로 수용하는 이런 시설들이 만들어지면서 하나의 근대화의 출발을 만들었던 곳이 바로 제가 그때 그 양림동을 가서 보고 아주 깜짝 놀랐던 것이 그 근대의 선교사들의 그 유적이 다 있어요. 선교사가 살던 집도 있고 밑에 또 교회도 있고. 네, 또 선교사 묘역도 한 곳에. 그렇지. 네. 여기 우리 양화진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거기는 그 지역에 계시던 분이 거기 떠나시면서 거기 묻어달라고 했으니까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가지 않고 그렇죠. 지금 현재 선교사 묘역에 24분의 선교사님들 대단하네. 유해가 이것도 좀 함께 있습니다. 제가 도시재생을 만약에 광주가 한다면 전 제1호가 저는 양림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제가 구청장 마지막 하면서 이제 양림동 도시재생 사업으로 이제 300억 원의 예산을 만들어서 이제 그 근대 역사문화마을의 좀 원형을 좀 복원하고 특히 이제 그 아무래도 환경적으로 사람 중심의 이제 도로 환경이 아니고 아직도 꿀목길이나 모든 이런 상황들이 이제 차량 중심이기 때문에 그때 제가 굉장히 놀랐던 것이 그 양림동의 역사의 현장에 조그만 집을 하나 지으셨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 제가 청장님을 보면서 놀랬던 거는 이분은 이 실천을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대부분의 구청장님들이 일을 하기 편하게 하려면 동네 아파트로 들어가는 게 맞거든요. 왜냐면 아파트에는 표가 많고 그 구역에 살면 그리고 또 안전하고 그런데 그 담장도 없는 그 집을 그 동네 양림동에 집을 지어놓고 거기에 본인이 사시면서 아래층에 이렇게 차실같이 만들어 놔서 제가 거기 들어가서 차 대접을 받았는데 그 양림동의 이 도시재생 근대의 이 선교사들의 발자취가 아주 많은 곳인데 거기 보면 그 나무들이 너무 놀랐어요. 저는 나무를 보고 나무가 그 시대에 있었던 나무가 아직도 그냥 있어요. 네, 뭐 포도나무라든지. 뭐 이제 그런 나무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미국에서 전부 가지고 와서 심었던 나무들인데요. 저는 이제 의원님께 특별히 제가 정말 그때 기억에 남았던 저희 집에서 차 마시면서 했던 것은 정말 의원님이 이제 평소에 이런 도시재생이라든지 또 역사에 대한 이런 중요성들을 인식하시면서 저한테 그때 목포의 좋은 근대 역사 문화 마을을 만드는데 우리 청장님도 좀 투자 좀 하라고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저는 그게 굉장히 지금도 기억이 남았었고 그 청장님한테도 목포에 땅을 사시라고 진짜 집 사시라고 그래서 이제 내가 이게 300명인데 301명 됐네 오늘. 내가 이제 그 만약에 너무 웃겨. 그게 이제 아무래도 아파트를 짓고자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토지 소유주들이 아무래도 그 일정 정도 수를 70%가 되지 않으면 이제 아무래도 재개발될 수 있는 이런 환경에 있다는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우리 손혜원 의원님께서 양림동에 좀 더 집중을 해주셨으면 제가 양림동에 좋았겠다. 집을 하나 샀으면 거기가 떴을 텐데 그런데 그거 아니더라도 양림동은 충분히 더 좋아지고 그야말로 광주에 있어서 역사와 문화의 산실이 될 만한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그 최영호 청장님께서 저한테 그 국회의원이 되시면 그 양림동을 중심으로 광주 남구가 그야말로 광주의 역사와 문화가 살아있는 그런 곳으로 도시 재생을 하실 분이라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 이분이 그런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앉으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네, 감사합니다. 그 양림동의 도시 재생이 그야말로 너무 탐나는 곳이에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이 지방을 다녀보면 이제 곳곳에 그 성지가 있어요. 카톨릭의 성지가 있고, 그리고 이제 기독교의 성지가 있고, 그런데 작은 교회들이 하나 있고, 그런데 실제 성지 중에 최고는 원래가 묘역입니다. 네. 묘역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개신교의 성지는 양화진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캐톨릭의 제일 위대한 성지가 바로 절두산입니다. 그 절두산과 양화진이 같이 있는 곳은 전 세계에 우리 그 마포밖에 없어요. 네. 그런데 거기를 지금 서울시나 그 마포구가 보살피지 못하고 그 묘역의 가운데로 기차가 지나가고 있어요. 전철이.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 박정희 대통령 때 이제 그 철교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그야말로 그야말로 격이 없는 일이었는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묘역은 가장 그 정숙해야 되는 곳이거든요. 소리를 신선하고. 줄이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지금 양동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양동을 또 한번 가서 그 자리를 제가 보여드리면서 전 그 남구구청장이셨던 이 최영호 청장님의 이 역할을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듣는데 제가 이제 그 다음에 한번 또 갔던 것이 이것도 2년 전이네요. 벌써 2018년인가요? 17년이었나? 어디 오셨는데요? 사모님 돌아가셨을 때 제가 네, 내려갔었는데 18년 1월 달이었어요. 이제 딱 이맘때네요. 네. 그죠? 돌아가셨을 때 제가 내려갔었는데 아마도 제가 그 댁에 가서 차 마실 때는 사모님이 계셨죠.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제가 더 막 짠하고 그래서 갔었는데 이렇게 나오실 때 얼마나 아쉬우시겠어요. 지금 이렇게 네. 선거 나오시는데 사모님 역할이 반인데.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더 막 빈자리가 아쉽죠. 네, 아무래도 이제 뭐 의원님 말씀처럼 그래도 이제 선거나 큰 일을 앞두고 항상 배우자 역할이 그렇죠. 절반인데 그럼요. 이제 저는 또 거기에 또 4년 전에는 우리 어머님도 살아 계셨는데 어떻게 3년 전에 또 어머님마저 내가 잃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저희 아버님하고 저하고 우리 아이들만 이렇게 아버님이 살아계시고 네, 이렇게 선거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야 될 곳들도 좀 가기가 좀 어려워지는 상황이고 특히 무엇보다도 이제 그 아내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 잘 제가 잘못 가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방향을 잡아주고 또 우리 집사람은 특히 이제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영적인 측면에서 저를 잘 좀 인도해 줬었는데 그런 게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많이 마음에 좀 평화도 많이 무너지는 것 같고 또 이제 제 독단적인 이런 행동들이 좀 나오면서 좀 너무 큰 좀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더 생각하고 아마 많이 도와주실 거예요. 좋은 데 가셔서 사모님이. 그러나 이제 물리적으로 그야말로 옆에서 같이 이 역할을 나눠서 하실 분들이 안 계시니까 이제 그게 참 어려울 텐데 혹시 누님은 없으세요? 네, 누님은 없습니다. 제가 누님 역할로 한 2번 정도는 제가 내려가겠습니다. 아유, 선거가 감사합니다. 시작되면. 제가 다른 거는 못하지만 그냥 가서 저 누님 맞죠? 네. 그래서 혹시나 여동생 아닐까? 네, 누님. 제가 우리 구청장님 오래전부터 뵙고요. 이제 이 역사를 제가 조금 알려드릴게요. 저랑 처음 만난 거는 그때였었는데 네. 학생 운동 시절에 현상금이 걸린 그런 수배자였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우리 사진 한번 좀 보여줘 봐봐. 네. 아무래도 이제 저는 83학번이고 또 이제 아무래도 전남대학이 당시에 그 반독재 투쟁의 그 선두에서 정말 열심히 투쟁을 했던 이런 대학이었는데 사진 나온다. 너무 재밌다. 21살. 이게 이제 주로 이렇게 역사라든지 네. 또는 무슨 이발소라든지 목욕탕이라든지 이런 곳에 아마 예전에 우리 나이가 5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봤을 전단인데 저기 밑에 보세요. 너무 재밌어요. 네. 키 169에 몸무게 60kg. 네. 지금 딱 전에요. 그리고 저기 보세요. 후리후리한 체격, 눈이 크고
얼굴 넓고 전라도 말씨라고 됐어요. 네. 너무 재밌네요. 그래서 이제 당시에 네. 저희 이제 동료들이 4명이 네. 이제 그 1계급 특진에 1,000만 원 포상금이 걸린 이제 야. 수배 전단인데요. 사실은 이제 훨씬 더 큰데 이제 요만큼만 또 잘라서. 예, 아무래도 이제 저하고 아주 가까운 분들만 이제 네. 양해를 구하고 네. 이렇게 잡혔어요? 잡혔죠. 저는 어디서 이제 잡히셨어요? 부산에 있는 친구한테 피신을 가다가 역전해서 이제 보안대 검색에 눈만 좀 크지 않고 얼굴만 좀 크지 않았으면 넘어갈 수 있었는데. 내가 걸려가지고 네. 여기에서 이제 그 광주 보안대로 이렇게 이첩이 돼서 이제 나머지 저희들이 그때 이제 2명은 그 부산에서 잡히고 나머지 2명하고 이제 함께 투쟁했던 이런 이제 우리 동지들이 잡히지 않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 행적을 쫓기 위해서 제가 거의 한 2박 3일 동안 고문을 보안대에서 이렇게 당하면서 이제 어떻게 다행스럽게도 이제 제가 이제 투쟁위원장을 하면서 누구도 알 수 없는 이런 이제 서로 간의 이런 그 과정들을 잘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다행히 뭐 저로 인해서 잡힌 사람은 없었기 때문에 저는 항상 하늘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몇 년 사셨어요? 저는 이제 바로 그때 87년 1월 19일 날 이제 제가 구속이 됐는데 4일 전에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고문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너무 정말 어린 나이에 놀랬고요. 이제 교도소 생활은 저는 이제 한 5년 정도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투쟁위원장들이 이제 들어가면 한 5년 정도 사는 게 이제 평균이어서 아예 저는 이제 젊은 나이에 한 5년 정도 살겠다 이렇게 마음먹고 왔었는데 이제 육시방쟁이 있으면서 6.29 선언을 이제 하게 되는 과정에서 이제 학생들의 이제 이런 그 형량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감해주면서 사실은 저는 6개월밖에 살진 않았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죄목을 다 이제 바꿔서 뭐 이를테면 국가보안법이나 뭐 집시법 같은 경우는 집행유예가 가능한데 이제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상 그다음에 현주 건조물 방화 치상 이 치상에 들어가는 것은 집행유예가 안 되대요. 근데 그때 검찰에서 그 치상을 이제 이렇게 빼면서 그 6개월 만에 집행유예로. 근데 그 투쟁위원장 하셨죠, 21살에. 네네. 근데 지금 제가 이제 국회의원 생활하다 보니까 네. 그 이제 자한당이나 이런 데 의원들이 자기들끼리 하는 말이 그 이제 민주당에는 그 운동권 출신들이 많아서 싸움을 잘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어린 시절의 운동권이 이게 싸움을 잘하는데 뭐 해당이 되나? 그런데 저는 이제 그들이 더 잘 싸우는 것 같은데 요즘은 훨씬 더 잘 싸우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더 잘 심하고. 싸우지. 네. 잘 싸우는 것 같이 보였지만 실제로 못 싸웠으니까 이게 우리 어제 같은 그런 그 팩트 같은 일이 일어난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뭐 완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제대로 싸운다는 거지 운동권 출신 그런가? 네, 아니 뭐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당시에 이제 20대 젊은 사람으로서 지금 뭐 정치 환경과 당시의 정치 환경은 너무 달랐고요. 제가 이제 대학에 입학을 해서 이제 뭐 상하탑에 이런 부푼 꿈을 갖고 딱 학교를 들어갔는데 오히려 학생들 수보다 이제 전투 경찰들이 수가 훨씬 그랬어. 많고 이제 학생들을 억누르는 이런 상황이고 정보 경찰도 많고. 또 집회 자체도 모든 집회가 이제 불어대는 이런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는 것은 저는 시대 정신에 전혀 따르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이제 오히려 우리가 이제 싸울 때는 대정부 또는 우리 이제 특히 야당과 이렇게 관계 속에서도 싸울 때는 싸워야 되지만 또 그러면 그 당시에 그 같이 함께했던 정치인들이 있을 텐데 386인가요? 그렇죠. 이제 지금은 586이라고 합니다만 이제 저희는 이제 83학번 세대는 굉장히 좀 전국적인 단위의 조직이 없었던 유일한 세대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지역별로 이제 이렇게 많이 나눠져 있었던 것은 당시에 이제 뭐 노선과 사상투쟁이라는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나중에 연말에 우리가 통합을 하게 됩니다만 그래서 이제 저는 전국 조직에는 참여하지 못했고 우리 이제 83학번 세대에는 이제 호남학생 투쟁연합의장이라고 이제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해왔었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우리 강주 쪽이 이제 전두환 군사 정권과 치열하게 이렇게 좀 접점을 가지고 학생 운동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이제 대표적인 뭐 분이 이제 우리 강기정 현재 정무수석, 그다음에 우리 송갑석 국회의원, 그리고 그리고 요즘 이제 서로의 광주에서 이제 예비 후보로 열심히 뛰고 있는 우리 조호섭 동지, 또 전진숙 동지, 그리고 이제 광산갑의 이용빈 이제 예비 후보 등등이 저희들과 비슷한 세대에서 함께 이제 투쟁했던 그룹인데요. 이제 광주의 정치 풍도도 이제 그 기존의 이제 행정관료 출신, 그리고 이제 주로 판사나 검사 출신의 이런 흐름들에서 이제 이번 아마 민주당의 그 주요한 예비 후보들의 흐름은 당시에 이제 그 시대 정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본인을 좀 희생했던 이런 사람들이 조금 더 전면에 저를 제외하고. 부장님 뵈면은 김성애 보좌관하고 같이 하는 것 같아.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 어려운 말들, 그리고 자기가 했던 것들 있잖아, 이런 특히 운동권들이 그렇다고 제가 맨날 그러는데 짧게 대답해 주셔야지 방송이 재밌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니 그렇지 않고 이제 네. 이게 그러면은 정치에 처음에 입문하신 계기가 된 것은 어느 때인가요? 저는 사실 그 정치를 제가 꼭 하고 싶었다라기보다는 이제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제가 사회활동을 이제 뭐 기자도 하고 또 이제 사업도 하면서 생활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시민사회단체 쪽도 이제 제가 관심을 갖고 활동을 하면서 99년에 이제 우리 남구에서 보궐선거가 구청장 1명에 구의원 9명이 이제 선거법으로 문제가 돼서 하게 됐는데 이제 우리 시민사회단체 우리 선후배들 이렇게 모이면서 회의를 하는데 이제 더 이상 좀 정당 정치에 우리 광주를 맡기지 말고 좀 시민사회 진영에서 좀 진출을 좀 해보자. 그래서 이제 우연한 기회에 우리 정동년 당시 이제 우리 5.18 때 이제 사형도 당하시고 했던 분인데 그분을 이제 구청장 후보로 우리 시민사회 진영에서 내보내고 이제 구의원 후보들도 몇 명 시민단체 후보들로 짜서 좀 가보자 이제 이런 논의가 있어서 그때 들어가셨구나. 그때 저도 이제 처음에는 안 하겠다고 했는데 그래도 이제 나가보자 해서 이제 아니 내가 이제 주위 분들하고도 좀 상의를 했더니 99년에 네, 전체가 다 이제 서영욱 하는 게 좋겠다고 이렇게 이제 좀 미는 분위기가 돼서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그 지방 정치를 현실적으로 내가 막 고민하고 내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겠다보다는 어떻게 보면 떠밀리는 과정에서 그리고 그때는 제가 돈도 없었고 그래서 물론 돈으로 선거 치르는 건 아니지만 그랬더니 아니 주위에서 전부 다 함께해서 해주겠다 해서 했는데 이제 결론은 다른 분들은 다 민주당에서 이를테면 전부 이렇게 공천을 받게 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국회의원 보좌관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구청장이 되셨는데. 시의원도 했습니다. 강주 시의원. 여기 시의원 한 번 더 있고. 네. 근데 구청장으로 재선하셨네요. 네네. 재선하셨는데 여기 너무 재밌는 이력이 하나 있는데. 네. 볼링 연합회 회장 하셨어요, 광주? 네. 왜? 볼링 하세요? 아니 저는 보링을 잘 하지는 못해요. 근데 제가 이제 광주 시의회 운영위원장을 제가 하고 있는데. 우리 강주시 생활체육협의회 이제 생활체육 중요하죠, 정치인한테는. 처장님이 저를 만나러 오신 거예요. 어르신인데. 그래서 저를 왜 만나시자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보링연합회가 이제 아무래도 보링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갈등들이 있어가지고 인구는 많은데 연합회가 구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저는 보링을 잘 못합니다. 그랬더니 못하기 때문에 가장 가능성이 높은 분이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은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제가 우리 보링인들하고 그러면 잘 협의를 해서 한번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잘하셨어요, 그래서? 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저는 보링 안 치시고? 아니 보링도 이제 그때부터 많이 했죠. 근데 이제 보링장을 운영하신 분들도 내가 이제 보링장을 운영하는 사람이 아니고 보링인이 아니다 보니까 오히려 더 이렇게 문을 많이 열어주셔서 이제 바로 제가 이제 5개 구도 다 만들고 해가지고 이제 보링연합회 회장을 저는 이제 한 2년만 하고 말려고 했는데 워낙 잘하셔서 오래 하셨구나. 한 6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나 치셔요? 아유 뭐 요새도 치세요? 아닙니다. 지금은 뭐 거의 못 치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졸업을 하고 그 직장 다니고 이럴 때까지 한 7, 8년을 거의 볼링에 미쳐서 살았던 적이 있었어요. 네, 옛날에 잘 쳤어요. 제일 잘 친 게 몇 점 치셨어요? 글쎄 제가 한 200 넘어보신 적 있으세요? 뭐 그런 것 같기는 합니다만 저도 세월이 꽤 돼가지고 저도 한 두 번 200을 넘은 적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그때 어린 나이 생각에 누가 뒤에서 생활비만 대주면 이 길로 나갔으면 좋겠다 생각도 한 적이 뭐 있었어. 지금도 뭐 안 돼. 그 운동에 제가 빠졌던 게 딱 2번인데 한 번은 볼링이었고 2번째는 골프였어요. 네. 근데 둘 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골프 칠 때는 30대 후반에 쳤는데 그때는 아 내가 지금 15살이면 난 이 길로 갔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당시에는 보링, 당구 뭐 이런 것을 좋아했었습니다만 이제 요즘 최근에는 뭐 이제 뭐 골프나 또는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낚시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그 민물 낚시, 붕어 낚시를 생선을 안 좋아하는데. 좋아해갖고 전 낚시는 절대 안 가.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먹는 것보다는 주로 이제 낚시를 해서 이제 풀어주고 오는 그런 아, 방식인데. 네. 풀어주고 이제 올 수도 가끔 있구나. 우리 집사람이나 우리 어머님 계실 때는 가끔 이제 한 번씩 요리도 하기는 했지만 같이 가셔서. 거의 뭐 저는 가서 그러시구나. 예. 그래서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그 민선을 2번 5, 6기에 예, 이제 구의원 시원을 거쳐서 구청장 광주 남구구청장을 하셨는데 20년을 그 지역에서 봉사하신 거잖아요. 결국. 네, 그렇습니다. 예, 이제 그쵸? 99년에 처음 시작해서 네, 저도 네. 한 번은 떨어졌어요. 아 그러시구나. 네, 한 번은 한 번 떨어졌는데. 떨어져 봐야 돼. 그래야지 나이트가 굵게 생겨. 네. 이렇게 그죠? 그리고 이제 정치인들이나 모든 삶이 그렇지만 그 항상 승승장구만 하면 그럼요. 아무리 그 억누르려고 해도 그 교만이라는 게 나무가 겨울을 지나야 강인해져. 네, 생길 수밖에 그럼요. 없는데 네. 저에게도 항상 하늘이 시련을 주고 또 어렵게 만드는 이런 과정들이 결국은 제가 그런 과정들을 극복하면서 항상 내 느낌은 아 나한테 초심을 잃지 말라는 또 하늘에 계시구나 이런 생각을 뭘 제일 잘하셨어요? 그 구청장 하시고 20년 동안 남구에서 네. 그 일하시면서 제일 잘한 거. 그러니까 하나만 얘기해야 되나요? 아니 세 개. 세 개요? 저는 이제 처음에 그 사실 이제 제가 구의원 그 이전에 이제 뭐 학생운동도 하고 하는 과정에서 그 정말 우리 그 정치가 좀 직접 민주주의를 좀 실현하는 단위가 없을까? 물론 이제 국가적인 차원이나 국회 차원에서는 대의제 민주주의가 될 수밖에 또 없는 이렇게 거지만 어렵게 얘기해. 미안합니다. 근데 쉽게 어찌됐든 주민들이 모두가 알아듣기 쉽게 잘한 거세 개. 지방자치단체장을 내가 꼭해서 제일 하고 싶었던 게 어. 직접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제일 먼저 하는데 어떤 것이 필요할까? 근데 결국은 이제 공동체 의식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오카리나 대합주를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엉뚱하게 무슨 그런 말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는 우리 주민들은 모든 점에 있어서 주연이 아니라 이제 관객이었는데 그렇지. 뭔가 우리 주민들도 주연이 될 수 있는 주인공. 일을 좀 만들어보자. 네.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네. 그래서 이제 오카리나 대합주 우리 남구 주민들이 이제 그때 당시에 21만이었는데요. 적어도 10%인 2만 1,000명을 대상으로 하자. 사진 좀 그랬더니 보여줘봐봐. 웬일이야. 근데 몇 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저희들이 2012년에 15,000명이 월드컵 경기장에 모여서 오카리나 대합주를 했습니다. 진짜요? 네, 그런데 15,000명, 2만 명이 모인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예산이 한 3억 원에서 3억 5천 정도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15,000명 할 때는 3억 원, 2만 명 할 때는 3억 5천이었는데 악기 구입비가 한 1억 5천 정도 들어갔고 그다음에 이제 한 1억 원 정도는 이제 그 악기를 이제 이렇게 세상에. 교육하는 이제 교육 비용으로 그러니까 강사들을 거의 한 100명 이상씩을 저희들이 이제 음악대학 가르쳐야 나온 되니까. 분들이라든지 웬일이야. 이제 이거 그런 분들이 비교적 쉽죠? 네. 기본을 연주하기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나 세상에. 오카리나를 제가 선택했던 이유는 우선 예. 가격이 싸고 그렇지. 악기가 싸고 배우기가 쉽고, 쉽고. 또 나만 틀려도 잘 태가나지 않는다.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어서 오카리나를 했는데요. 이제 이런 요즘에 순간 저 끔찍해. 저거 한번 자료 좀 보세요. 12년에 15,000명, 13년에 5,000명, 13년에 또 한 번 네, 2만 명, 네. 그다음에 16년에 이 오카리나 8,647. 8,647명 이게 기네스에 올라갔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아 이거 뭐 이 끈질긴 건 뭐야? 이렇게 네 번이나 계속 하신 건 뭐냐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 제가 우리 그 구청장 세상에, 하면서 세상에. 제일 재밌었던 일이었던 것 어머 같아요. 세상에 이 네. 4년 하신 거 보니까 재밌었던 것 같아. 네. 아 웬일이야. 그래서 이제 이때 당시에 우리 그 문재인 대통령 후보 당시에 후보께서도
들렸다가만 가시기로 하셨는데 너무 대통령 행사가 후보인데? 네, 오. 재밌으시니까 거의 끝날 때까지 이분은 원래 어. 자기가 흥미로우면 좀 오래 계세요. 네, 함께 하셨고 그 다음 일정을 취소하고 함께 하셨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 김정숙 그 여사님께서도 네네네. 사모님께서도 처음 이제 광주에 오셔서 이 일을 계기로 해서 강주에 이제 6개월 동안 제가 좋은 아이디어를 드릴게요. 네. 그때 오카리나를 사람들한테 나눠서 사서 준 거죠, 다. 이제 본래는 이제 법상으로는 반환하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반환하라고 해도 반환이 얼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이는 저게 사실은 하나당 반환이 얼마 안 정도 되거든요. 해요? 저게 본래 이제 악기를 우리가 그 시중에서 살 때는 2만 원에서 한 3만 원 정도 가는데 저희들이 구입할 때는 거의 한 1만 원. 그러면 지금 8,000원에서 이 10,000원 남구에 계신 분들 중에서 저 오카리나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있나요? 최소한 제가 보기에는 한 15,000명 이상은 가지고 그럼 이번 계십니다. 선거할 때 네. 들고 나오시라고 좀 해서. 네. 무슨 여기에 무슨 이런 거 필요 없잖아. 다른 뭐 나팔이나 이런 거 한번 갖고 나오셔서 갖고 다니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작하는 거를 저걸로 알리고 너무 재밌는데. 네, 그래서 오카리나가 이제 좋은 점이 이제 우리 이 유치원 어린이집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어르신들까지 이렇게 전체가 이분 다 국회의원 되면 국회의원들 전부 오카리나 연주시키는 분이라서 저는 뭐 그때 없을 거니까 괜찮아요. 아니 그래도 이제 의원님 제가 사실 오카리나는 잘하지는 못합니다. 잘하지는 못하지만 당연히 이게 잘하면서 네. 하는 거는 별 의미가 없는 네. 거예요. 오히려 좀 어눌하게 하니까 사람들이 훨씬 그럼 매력적으로 못해야지 돼. 국회의원들은 특히나 정치인들은 이 빈틈이 많아야 돼요. 요 전에 사진 좀 보여주세요. 그래서 우리 대통령께서 그때 그렇게 흥미로우셨고 지금보다 머리가 훨씬 많네요. 예. 네. 대합주 저 오카리나 갖고 저렇게 하셨구나. 네. 세상에 되게 재밌으셨네 진짜. 그래가지고 대통령께서. 당시에 이제 그 대통령 후보님께서 우리 강주에서는 좀 그때 묘하게 좀 인기가 좀 덜하실 때였었는데 그러셨구나. 당시에 강주 오셔서 가장 그 환호를 많이 받으셨던 것이 바로 이 현장입니다. 아시아 문화전당. 하는 게 있으면 참 좋거든요. 아시아 그다음 문화전당. 앞에 걸로 또 들어가 봐봐. 아 이거는 이 몇 살 때인데 이렇게 훈남이셨어요? 이게 아마 20살이나 21살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진 찍으셨어요? 요번 선거에 사진 좀 찍으셨어요? 아니 뭐 저는 지금 기존에 안 있는 됩니다. 사진을 많이 안 돼요. 날 잡으셔갖고 네. 제가 보기엔 저 각도가 너무 좋아요. 저 각도에서 제가 한번 저기 사진을 서울에서 찍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머리랑 조금 더 코디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글쎄 제가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서울에서 나중에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얘기를 해요. 우리 보좌관께서는. 근데 이 각도가 너무 좋으세요. 이 코랑 이 옆모습이랑 이렇게 이 전면에서는 아까 얼굴 큰 그 수배에 나왔는데 옆모습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얼굴이 머리도 좀 빠지시고 얼굴이 이제 살도 좀 있으시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저런 각도에서 눈을 정면을 보면 아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 찍어봐야 되는데 사진은 제대로 스튜디오에서 제대로 조명 받고 찍으셔야 돼요. 메이크업하고. 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 대통령도 그렇게 싫다고 하시는 분을 제가 그냥 너무너무 정말 강제로 제가 그 지난번 포스터 사진을 찍어서 그렇게 인자한 이 유권자들과 눈을 마주치는 그런 사진을 만들 수 있었거든요. 꼭 하셔야 되고 나중에 날 잡아요. 멋지네 저 장면이. 그 다음에 고정 거는 사모님이다. 네. 근데 어릴 때는 얼굴이 좁았네. 네. 아무리 그래도 사모님을 아마 앞세우고 말이야. 그때도 자기만. 21살 때가 아닌가 싶은데 세상에, 네, 세상에. 무등산 계곡 같습니다. 우등상? 무등산. 무등산 깜짝이야. 근데 젊은 나이부터 사귀신 거예요? 네. 뭐야? 몇 살에 사귀신 거예요? 저희가 이제 처음 우리 집사람을 만난 건 대학 2학년 때 이제 이거 고등학교인데 대학교 대학이에요? 졸업하고 난 이후 사진 같아요. 대학이에요? 네, 네. 대학 교복 졸업하고. 같아서. 네. 근데 저렇게 동안이시네. 이제 아무래도 의원님도 저때 사진을 보시면 아마 동안이실 안 그래? 겁니다. 저 지금이 낫다 그래요? 네. 그렇구나. 그 전에 또 사진은 거기 이게 댁인데요? 네네. 뭐 듬성듬성 잔디밭 보니까 그때 댁에서 이제 차 드시는 예, 이사 간 지가 얼마 안 돼서 이제 잔디가 지금 안착이 안 됐었던 상황이었었는데요. 그때 이제 저희 집에서 함께 우리 수행자들하고 대통령님하고 제주시네? 식사하고 이제 차 한잔 했던 그런 그거 이제 아세요? 장면이- 혹시 우리 대통령 부부가 이 차에 굉장한 내공 있으신 거 아세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세요? 네. 우리 대통령은 도대체 아는 체를 안 하시는데
근데 제가 이런 걸 이제 밝혀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우리 김정숙 그 여사님한테 제가 차 하나하고 자사 호도 하나 제가 선물로 받았어요. 이제 그 대선 거의 마무리 시점. 굉장히 그 굉장한 그 전문가세요. 한 30년을 넘게 다회를 하셨고 그래서 차에 아주 전문가인데 티를 안 내죠. 그래서 우리 김정숙 여사가 한복을 그렇게 잘 입는 거예요. 잘 어울리고. 그러니까 평생에 한복을 아주 자주 입었던 사람이거든요. 좀 더 자주 입었으면 좋겠는데 많이 입어서 좀 덜 입는 것 같아요. 이게 네. 대기구나. 네. 이제 나무들 많이 좀 이제 안착이 바뀌었어요? 많이 네. 됐습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카리나 말고 그러면 두 번째 이제 하나 3개 하기로 했는데 잘하신 거. 이제 짧게 네. 제가 이제 전국에 228명의 기초자치단체장 가운데 이제 모든 분들이 다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제 저는 8년 연속 SA 등급을 받고 평가해서 이제 경진대회에서도 한 번도 빠짐없이 최우수상을 8년을 받았는데 이제 전국에서 유일해서 이제 매니페스토 전도사로서 이제 이렇게 제 나름대로 이렇게 좀 평가를 받았다는 점, 그게 이제 정말 그 저로서는 좀 잘한 평가보다 뭘 잘했는지 구체적인 쉬운 얘기를 해달라고. 뭘 잘했는지 잘하셨어요. 그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우리 남구가 재정이 가장 어려워요. 5개구에서도. 근데 이제 제가 구청장 8년 하면서 재정을 한 2점 아니 우리 재산 규모를 한 2.9배를 늘렸더라고요. 잘하신 거네. 그래서 이제 1,925억 원에서 5,529억 원으로 이렇게 늘렸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있었고, 무엇보다 제가 청사 이전을 굉장히 잘했던 사업 중에 하나라고 보는 이유는 이제 지금은 한 뭐 2014년 기준으로 감정가가 1,014억 원이었는데 지금은 뭐 1,200억 원이 넘는 그런 건물입니다만 그 건물을 제가 구비 24억 원으로 옮겨서 완전 당시에는 그냥 봉이 최선달로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좀 굉장히 보람 있었고 그건 좀 정말 보람 좋았던. 있는 일이네. 그 적은 네. 돈으로 청사를 이전했다라는 건. 네, 네.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는 마지막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주민결정 행정 시스템인데요. 이제 우리가 행정을 하다 보면 사실 특히 그 지역사회에서도 주민들과의 이런 그 접촉면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이런 민원 현장들 속에서 갈등 조정하고 이럴 때 저는 한 번도 민원민들을 우리 구청장실로 제가 오라고 한 적이 없어요. 저는 항상 민원 현장에 가서 직접 우리 구청 직원들하고 그 민원인들하고 함께 민원을 풀어왔었는데 제가 구청장 8년 하면서 한 3,000번 이상의 현장을 방문을 했어요. 이게 초창기 때 처음 시작할 때는 제법 큰 이제 민원들 중심으로 풀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제가 가다 갈 곳이 없으니까 이제 뭐 보안 등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방지턱을 만들 거냐 뭐 안 만들 거냐 이런 현장까지도 이제 제가 가게 됐고 이제 경로당에 이제 조그만 이런 개보수 현장까지도 이제 제가 직접 찾아가는 이런 상황으로 제가 했던 것 이런 게. 그러시구나. 제가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자주 오시고 그랬는데 어떤 인연이 있으신 거예요? 본래 이제 사실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처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제 경쟁을 했을 때부터 이제 저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과 인연을 맺어왔는데요. 당시에도 이제 최초로 이분이 이제 대통령 후보가 되셔서 오셨던 데가 우리 남구에 콧싸움 축제 현장을 처음 오셨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본래 옛날에 이제 우리 콧싸움은 이런 이렇게 전통적인 이제 이런 복장을 하고 이제 이런 복장이죠, 이런 복장. 이제 이런 복장을 하시고 처음 이제 출정식 비슷하게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인연을 맺었고 또 당 대표 선거에도 저는 이제 구청장이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제 나서지는 못했지만 또 이렇게 또 협력해서 같이 진행을 해왔었던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광주에 인연을 맺어왔는데요. 이제 지난번 총선 때 굉장히 사실은 대통령께서 당연히 광주로 오셔야 되는데 이제 후보들이 전체가 좀 반대를 많이 했었어요. 그때는 워낙 우리 호남에서 비토하는 분위기가 강해서 그래서 당시에 제가 2번이나 우리 대통령님께 지금 당신은 후보이셨는데 당연히 나는 내려오셔야 된다고 제가 강력하게 주장을 했고 결국은 내려오셨어요. 당시에 이제 후보들은 굉장히 많이 비판하고 반대했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들을 거치시면서 또 촛불 시위 때도 거의 뭐
대통령께서 우리 광주에서 18번인가 17번을 했었는데 그때 거의 한 14번 이상을 가까이 광주로 보시면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저하고 너무 많이 다르신 것 같아요. 뭐가 저는 달라? 주로 말을 많이 하는 스타일인데 이분은 항상 좀 많이 들으세요. 들으려고 노력을 제가 아는 사람 중에 말이 제일 없으신 분이 우리 네, 대통령이세요. 하시고 또 그 어떤 민원이나 이런 또 저희들이 요구하는 얘기가 있으면 굉장히 그 진지하게 들어주시고 네, 또 그런 언제나. 부분들을 바로바로 지시하고 실행하는 이런 좀 실천적인 이런 모습들. 경청이라는 단어는 이제 한자를 보면 이제 사전 찾아보면 두 가지 단어가 나와요. 경자가 청은 듣는다잖아요. 근데 경이 공경을 한다, 존경을 한다. 상대방을 그 존경을 해서 그 들어준다라는, 동경하며 듣는다라는 뜻이 있고요. 또 하나는 기울일 경, 경사할 때 경. 이게 기울일, 앞에 인변이 있어서 이게 기울일 경이 있어요. 그게 경사가 있지다라는 건데 이것은 몸을 숙이다예요. 네. 그래서 저는 그 공경을 하면서 들어준다는 뜻과 몸을 숙여서 내가 몸을 낮춰서 상대방의 얘기를 듣는다라는 이런 경청의 두 가지 뜻을 보고 제가 한때 참 감동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한테서 굉장히 좋은 점은 이 상대방을 공경을 하면서 몸을 숙이며 들어주시는 분이세요. 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가 아주 감동을 많이 하고 여기 우리 어머니 그 아버지 그 서원 받을 때 네. 어머니가 친수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 미망인으로 유일한 분이 저희 어머니에서 1순위로 됐는데 이때도 대통령께서는 우리 어머니인지 모르셨어요. 네. 전날 약간 힌트를 드렸는데 그래서 이 무릎을 꿇고 이렇게 그 눈높이를 낮추신 거죠. 어머니가 네, 휠체어를 타고 맞추신 계시니까. 거죠. 예, 제가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감동스러웠던 그런 사진이었었고요. 네. 그래서 아마 우리 무슨. 구청장께서도 이건 뭐 여기서까지 해. 그래서 그랬어. 네. 괜찮아. 네. 이거는 오늘의 주인공 물어보니까 아니야. 이건 하고 그리고는 이제 아마 정치하는 사람들이 다 우리 그 경청이라는 단어를 그 이제 새기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이제 존경하는 정치인이 있는데 여기 제 이름이 있어서 빼려고 그랬는데 저 존경한다고 하지 마시고 그 좋아하는 그 저기 분들 저는 이제 사실은 높은 분들도 중요하지만 저는 가까이서 우리 손혜원 의원님 이번 그 목포 그 지역사회에 사실 큰 인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우리가 큰 이런 그 자체가 위대했기 때문이에요. 네, 남아있는 그 그러니까요. 가치가. 그래서 저는 이제 다른 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도 저는 의원님께서 다른 사람이 아닌 저에게도 말씀을 주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순수성을 굉장히 제가 사실은 좋아했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대언론이나 특히 이제 막 그것에 대해서 집요하게 반대 세력들이 막 했을 때 정말 당차게 그것을 이겨내시는 제가 모습을 없으니까. 보면서 아니 그러니까요. 이겨내기는 어제도 재판했어요. 그렇습니까? 근데 이제 하고 있는 중입니다. 끝까지 그런- 잘 싸워야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힘은 없지만 정말 힘이 되어주고 싶다는 이런 네, 생각을 아이고, 많이 감사합니다. 했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노무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처럼 뭔가 그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또 순간순간 바뀌는 이런 정치인이 아니라 정말 자기가 좀 손해보고 희생이 된다 하더라도 뭔가 명분과 중심을 가지고 가는 죄송합니다 말이 그렇습니다. 아니에요. 이런 이게 분들이 좀 정치를 존경스럽죠. 그 오래 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이상하게 보이겠지만 저야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오랫동안 밖에서 다른 일을 하던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나이쯤까지 40년 가까이 한 가지 일을 하면 이게 정치권에 그들의 언어로 어울리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있는 거죠. 김부겸 의원 좋아하신다는데 어떤 이유로? 김부겸 의원님도 역시 이제 뭐 그 경기도에서 그 좀 이렇게 군포. 군포에서 국회의원 하시는 게 훨씬 더 쉬울 수 있었지만 최고의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흠질할 수 있는 대구에서 그렇게 도전하시는 멋지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 좀 후배 정치인들이 네. 뭔가 좀 명분 있게 또 국민들에게 정말 뭔가 말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참 저는 좋아 보였습니다. 지금 그 남구에 경쟁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경선도 이제 치르셔야 되고. 네. 근데 뭐 구청장 2번이나 하셨고 지금 굉장히 활동을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잘 싸워 나가실 거라고 보는데 지금 현역 국회의원은 누굽니까? 지금 장병환 국회의원님이십니다. 제가 광주에서 제일 가까운 국회의원님인데 네. 큰일 났다. 네, 이제 장병환 국회의원님이시고 또 이제 저희 민주당 후보들도 지금 4명의 이제 훌륭한 후보들이 함께 경쟁하고 있는.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 장병환 의원하고 그 조사 같은 거 좀 한번 해보셨습니까? 뭐 이제 가장 최근에 한 보름 전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이제 제가 한 26%좀 나왔고. 자료 좀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오, 저렇게 차이가 나요? 네. 이제 아, 이게 저렇게 차이가 나요? 큰일 났네. 저 장병환 의원님 큰일 났네. 이제 아무래도 그 광주는 워낙 이제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나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가 높은 이런 좀 상황이다 보니까 대체로 이제 현역 국회의원님들이 이제 예전에 국민의당 바람으로 그렇지요. 많이 되신 분들이 많아서 대체로 이제 그분들이 조금 민주당 후보들에 비해서 좀 고전을 하는 이런 좀 모습인 것 같아요. 위에는 이제 경선하실 분들도 굉장히 높은 점수 많이 계신데 근데 이제 그 위에는 더불어민주당 후보 적합도고 예. 여기는 이제 제가 공화국 국회의원 보기에는 후보 장병환 의원님이 그래도 꽤 오래 하셨고 인기가 있는 줄 알았는데 여기 지금 대한신당 계신 분들 중에서 그래도 아직도 1등을 하고 계신 분들도 좀 계시던데 차이가 많이 나네요. 저 큰일 났네. 장병환 의원님 혼나게 생겼다. 이거 방송 나가면. 그래서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그 잘 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고요. 제가 딱 마지막으로 부탁이 3개 있어요. 네. 3개. 네. 약속을 먼저 해야 돼. 네. 약속 꼭 하셔야 돼요. 네, 네. 첫째, 네, 네. 인구를 늘려주세요. 네. 국회의원 되시면 그 인구를 지금 몇 명이죠, 남구가? 21만 7천 명입니다. 한 2만만 4년 동안에 한번 이게 쉬운 일 아니에요. 늘려주셨으면 좋겠다. 지금 목포가 이 사태가 나고 나서 사람들이 수백 명이 지금 이쪽 지구를 들어오고 있어요. 네.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면 늘어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4년 동안 2만이면 1년에 5천 명씩인데 쉽진 않습니다. 근데 나중에 인구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네. 그래서 인구를 늘려주시고 네. 숫자를 제가 약속은 안 해도 인구 늘려주시고 두 번째는 마을 만들기. 우리 그 양림동에 그 골목길들 있잖아요. 네, 네. 거기서 한번 해보셨지만 제 생각에는 그거보다 훨씬 더 다양한 그런 사람의 향이 나는 그런 마을들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그 마을들 해주시고 또 하나 이건 두 번째에 들어가는 건데 마을에서도 그 광주가 참 위대한 곳인 것이 이 나주를 통해서 네. 나주가 우리나라 고대 도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를 통해서 이 중국을 통해서 들어온 문물이 이 지역 전체를 퍼져나갔어요. 네. 그래서 이 광주에는 아직도 이 공방들이 많아요. 특히 57 공방들도 꽤 잘하는 분들이 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지역 아니죠, 여기는? 아, 그 지역이 맞죠. 남구 맞습니까? 네. 그러면 제가 이제 그때구나. 처음 갔을 때 뵀구나.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남구에 예. 예전에 이제 드라마 세트장으로 이용했던 것을 제가 공예창작촌으로 거기도 지금 지역이세요? 네, 리모델링 제가 제가 갔을 때 해가지고 거기구나. 제가 그러면 2011년에 공방 42분에 지금 그 공예작가를 창작촌도 해놨고 그다음에 네. 공방 마을을 본격적으로 좀 해주신다면 제가 그야말로 그 관광의 중심이 되게 한번 해볼게요. 네. 이분들이 살면서 가게를 하고 그 1년에 2번씩 축제하시고 네. 그러면 축제 때마다 그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거기서 구경하고 사고 체험하고 먹고 공방 마을엔 중간중간에 찻집과 음식점이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사람들을 머물게 해야 돼요. 머물게 하는 것은 잠자리를 만들어줘야 돼요. 이 시내에 있는 그런 호텔들 말고 이 공방 마을에 이 사람 사는 골목길에 모든 게스트하우스를 이 4년 동안 100개를 만들 수 있어야 돼요. 100개. 이 100개가 있으면 이 사람들이 이 공방 마을 근처에 들어와서 거기서 먹고 자고 놀아야 돼요. 네. 광주에 양림동에 오면 그 남구에 오면 적어도 2박을 하면서 축제를 보고 체험을 하고 즐기고 놀 수 있는 그리고 그야말로 멋진 공연장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주세요. 3개. 네. 인구를 늘려주시고 그리고 공방 마을을 비롯해서 사람들이 즐기고 구경하고 거기서 묵을 수 있는 마을을 만들어 주시면서 꼭 이 뭔가 환경 친화적이고 지역 의 특징이 살아있는 그런 게스트하우스. 네.
그 집들의 방 하나씩만 해도 돼요. 전체가 게스트하우스가 아니어도 되거든요. 그러면 공실들을 내놓으면 그거를 고쳐서 게스트하우스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올 때마다 여기저기 게스트하우스를 다녀볼 수 있는 그런 즐거움도 줄 수 있는 그런 거 만들어서 지역민들의 그 경제 활동을 도우면서도 관광객이 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그 마을을 만들어 주신다면 제가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일은 하겠습니다. 네. 제가 국회의원 그만두면 제일 먼저 할 게 도시재생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을 그야말로 마스터 플랜을 만들면서 제가 무료 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해서 감사합니다. 한번 한다면 선거 끝나고 네. 제가 1호로 네. 광주 근데 남구에 이제 가서 우리 어머니께서 이제 목포에 관심 가져주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시지만 우리 거기는 남구에도 역사의 흔적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네. 그런데 그런 면에서 이 남구도 굉장히 위대한 곳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이제 전반적으로는 실행이 안 돼도 약간의 시작만 이제 하면 돼요. 그러면 네. 끝이 있으니까. 그런 이제 인프라는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좀 잘 이제 국회의원 다듬으시면 되시면 4년 동안 하시면 되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리고 저한테 이 세 가지 약속을 해주셨으니까 그 세 가지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곳으로 제가 빠른 시간 내에 내려가서 함께 유튜브 찍으면서 확인하면서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하여튼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공예창작촌도 꼭 함께 가시길. 아 당연히 거기 제가 뭐 잘 아는 작가들도 계시고 거기서 네, 제가 그렇습니다. 좀 작품도 많이 사고 그랬죠. 네, 그래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12시부터 제가 생방송 해야 돼서 네, 네. 여기까지 끝내고 마지막 한마디 짧게 강하게. 네. 예, 우리 손혜원 TV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구독자부터 해야 돼. 네, 저도 이미 구독을 했습니다. 아니 아무튼, 아니 네. 본인 TV. 네. 최영호 TV. 저도 이제 최영호 TV를 개국한 지가 이제 일주일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제가 오늘 또 확인을 해봤더니 한 220명 정도밖에 가입이 안 그러세요? 됐던데, 구독이 안 네. 됐던데, 아무튼 관심 부탁드리고요. 아무튼 저도 살맛 나는 세상을 위해서 좋은 분들과 함께 연대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최자 영자 형이 아니고 영 최영호 후보십니다. 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기억해 주시고 광주에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 이번에 이 도전을 한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구독은 돈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구독은 우리 지금 200 몇 분이라니까 오늘 한 1000명까지 한번 여러분들이 이게 조회가 1000명이 된다면 아마 1000구독이 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네, 감사합니다. 지지자분들 그리고 손혜원 TV 구독자들은 구독에 굉장히 목을 거는 사람들이에요. 너무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